안녕하세요.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진짜 미래를 찾는 방송 리얼? 퓨처. 근데 이거 풀샷이었는데 저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아, 같이 하죠. 진짜 미래를 찾는 방송 리얼? 퓨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 번 만에 맞은. 네. 오늘은 뭐 저희 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페셜 게스트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퓨처 플레이에서 밸류업 팀 리드를 맡고 있는 박선아라고 합니다. 첫 번째 게스트. 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나요? 무슨 얘기를 하길래 이 퓨처 플레이에서 대활약을 하고 계신 이 선아님을 모셨을까요, 우리가? 주제 하나를 딱 듣고 일단 왔습니다. 그 주제가 뭐였는데요? 스타트업의 HR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네, 한번 달려와 봤습니다. HR이 뭐의 약자입니까? HR은 이제 휴먼 리소스의 약자. 근데 저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약간 심장이 철렁철렁해. 휴먼 리소스 번역하면 뭐예요? 인간 자원이잖아. 인적 자원. 이 흉악한 이 자본가들이 인간을 자원화하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인적 자원이라는 게 뭐예요? HR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적 자원은 뭐 저희 스타트업 씬에서만큼은 거대한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하는 스타트업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문제 파생되는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그 프로블럼 솔버의 역할을 하시는 게 우리 스타트업에서는 HR이 아닐까. 너무 근사하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회사가 굴러가려면 회사의 구성원은 뭐예요? 사람이죠. 지금은 많은 사람과 일부의 AI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모여서 팀을 만들지 못하면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사실 스타트업의 모든 문제는 사람에서 시작해서 사람에서 끝나죠. 맞습니다. 네. 인사가 만사다. 그래서 HR이 중요하다. 옛날에도 HR 중요했어요. 예, 농경 시대, 농경 시대는 왜 일할 지난 사람. 방송부터 농경시대, 농무 이런 걸 너무 좋아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아니 뭐 우리가 뭐 AI 얘기가 막 너무 나와서 그런데 농경 시대가 되게 먼 얘기 같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농경 시대고 그죠. 그때는 이제 아이를 많이 낳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노동력을 얻는 거기 때문에 많이 낳잖아요. 저희 부모님 막 그 형제가 10명이셨고 근데 오영은 외동이잖아. 그렇죠. 예. 그때부터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줄어들고 사실 애를 낳는 게 노동력의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 된 시기가 됐고 그 비용이 극단적이 된 시기가 된 거죠. 배운 사람이다. 이런 걸 뭐 또 이렇게 알려드려야 또 됩니까? 이렇게 이거 한마디 또 이렇게 칭찬했다고 어깨가 확 올라가고. 아니 그런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 그 퓨처플레이 같은 훌륭한 이제 투자 회사에서 이렇게 어둠 속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약간 신사분들은 그러면 뭐가 됩니까 지금? 아니 어둠에서 일하잖아. 그러니까 약간 우리는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미덥도 하고 뭐 데모데이도 하고 할 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이제 명함도 돌리시고 우리는 스타트업의 친구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저는 이게 좋아하지 않는 용어입니다만 심사역 투자를 관할하는 분들은 일종의 최전방 공격수라면은 일종의 수비수 미드필더 이후에 이제 이 침몰하지 않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아님이 그런 팀을 또 맡고 계시죠?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밸류업 팀은 쉽게 말해서 저희가 투자를 한 이후 단계에 이 스타트업, 특히 이제 초기 스타트업들이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좀 외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채용이라던가 홍보, 그리고 지적 재산권 이런 영역들을 관장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 있는 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결론은 이런 도움이 있는 되게 좋은 투자 하우스다. 갑자기? 객관적이진 않지만 동의하는 거는 이런 기능이 있는 투자사도 되게 드물고 뭐 국내에서는 거의 유니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사 입장에서는 비용일 수 있거든요. 이런 팀원들을 유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철학 자체가 밸류업을 할 수 있는 팀을 내재화시킨다라는 게 쉬운 의사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굉장히 그 큰 의사결정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팀이기도 하고 근데 그에 반해서 또 저희의 가장 큰 고객인 스타트업들이 가장 크게 감사함을 느끼는 팀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엄청나게 보석 같은 존재이시기도 하고 뭐 그런 배경이 있는 팀이긴 합니다. 제가 이제 처지가 이제 파운더 모드가 돼요. 퓨처플레이에서 투자받은 포트폴리오의 일개 대표가 됐잖아요. 저희는 뭘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벌써 엄청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뭘 도와주고 있어요? 해준 게 뭐가 있어? 오디오로 한번 등장하셨던 저 최유선 팀장님께서 네. 네, 그 PR과 관련된 아 그렇네. 여러 가지 활동을 한번 도움 주신 걸로
그렇네. 저희가 또 외부에 알려지는 것도 저희가 이제 뭐 신생 회사다 보니까 PR 전문가가 없을 때, 뭐 기자분들 연락처 하나 없을 때 그걸 다 소개해 주시고 그건 인정. 그럼 뭐 HR 우리 휴먼 리소스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네. 우리 사람 뽑기 얼마나 힘든데 그게 사실 뭐 저보다 거대한 피리를 불고 계셔서 네. 입이 부러질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이제 또 약간 레이어를 좀 낮춰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퓨처플레이가 투자한 회사들 중에 그러니까 어떤 직군의 사람을 제일 많이 이제 뽑는 걸 힘들어하세요? 아무래도 퓨처플레이라는 곳이 기술 회사에 많이 하다 보니 대표님 스스로가 굉장히 훌륭한 공학자이시기도 하고 개발자이시기도 하고 엔지니어이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공학적 요소들을 충분히 갖고 계시는 분들이어서 아마 그런 비슷한 종류의 직군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힘이 있는 것 같다. 근데 대신 이제 이 좋은 기술을 시장에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이제 뭐 비즈니스 디벨로퍼라든가 사업 개발을 하는 영역이라든가 이런 분들이랑 애초에 이 뭐 공부를 해오신 트랙에서도 잘 만나지 못했던 영역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은 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영역. 떠오르는 회사가 몇 개 있는데 그 저희가 투자한 CD 단계를 넘어서 이미 시리즈 A도 훌륭하게 받으셨는데 진짜 한 명도 안 빼놓고 모든 구성원이 다 엔지니어인 회사도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어디요? 어디라고 말씀은 못 아, 드리겠는데, 네네네. 네네네. 근데 그 대표님도 그게 문제인 걸 아시고 굉장히 문과 출신들을 많이 뽑으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 주변에 팔 닿을 때 있는 사람들은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지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아닌데 서로 굉장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 모여야 이 스타트업이라는 기회가 돌아가잖아요. 그걸 도와주고 계시다. 맞습니다. 조금 조직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작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겸손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엄청 큰 기여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예. 최근에 사례를 그럼 얘기해 봐 주세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사실은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 당연히 리크루팅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박사시니까 처음 박사였군요. 까먹고 있었어요. 아주 옛적에 박사셨으니까 그 처음에 기술 스타트업을 창업하신다고 하면 첫 번째 생각나는 코파운더들이 보통 비슷한 종류의 박사님들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이제 코어를 해야 되니까 기술 개발을 해야 되지만 사업이라는 거는 회사를 운영한다라는 거는 그것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법인도 만들어야 되고 법무사랑도 얘기해야 되고 뭐 변호사랑도 이야기해야 되고 뭐 기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 뭐 총무, HR 그렇죠. 뭐 누가 급여 줄 거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오만 가지 것들을 사실 해야 되는 일들 전 창업자 리소스를 가장 효율화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중에서 세이브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또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 저의 질문은 사례를 얘기해 달라는 원론을 얘기하시면 아니 사례는 너무 많아서 사례는 너무 많아가지고 뭐 차차 말씀드릴 건데 근데 뭐 그 굉장히 다양한 버라이티의 직군들을 저희가 DB화 시켜놓고 실제로 많이 이제 추천을 해서 성과도 굉장히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셋의 경험을 모아서 오늘은 이제 스타트업이 어떻게 좋은 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처우를 해드리고 어떻게 좋은 팀을 만들어 갈까 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네. 첫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보통 그 얘기 하잖아요. 스타트업 볼 때 뭐 보세요? 스타트업 예전에 때 투자하실 팀을 보죠 팀. 그죠? 그죠? 팀밖에 없잖아 처음에는. 팀밖에 없는데 그 되게 저도 그 맞는 말인데 되게 베이그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이란 게 뭐냐? 네. 그냥 사람이 10명이 모여 있으면 그냥 10명짜리 팀인 거냐? 네. 그 10명 간의 역학관계가 중요한 거냐? 맞아요. 대표만 중요한 거냐? 뭘 보세요? 팀을 볼 때. 전 좋은 팀은 전 스테이지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극초기의 스타트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뾰족함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성격이 뾰족하다는 얘기인가요? 모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예. 뭐예요? 그 뾰족함이 뭐예요?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어떤 사업에서의 전문성. 전문성.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AI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뭐 저 같은 문과 학부생이 그렇죠. 가가지고 AI 회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큰일 나죠. 네. 뭐 그 누구도 이렇게 컨빈싱이 잘 안 될 거잖아요. 물론 제가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뭔가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좀 다른 얘기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해왔던 것들이 앞으로 내가 하겠다라는 거와 이게 스토리가 얼라인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좋은 팀인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팀은 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예, 하지만 우리가 하겠다라는 코어가 엄청나게 뾰족한 무기가 그 팀 안에서 발현되고 보여지는 것들. 뭐 AI 회사는 뭐 정말 CBPR 같은 학회 논문에 엄청나게 뭐 게재가 많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야, 오영이 CVPR을 아는 거는 대단한 일인데. 네, 뭐 네. 서당계가 거의 한 10년을 하시니까 CVPR을 안다. 10년 정도면 4서 5경도 가능하신 네. 거죠. 그 너무 좋은 말씀인데 사실 이제 창업자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나 스스로가 뾰족해지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더 뾰족한 팀을 사람들을 모아서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가 그 아까 피리 부는 사나이 얘기했지만 굉장히 젊지만 피리를 엄청나게 잘 부는 아스트로모프 대표님 저도 되게 감동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그 20대, 30대 천재분들 굉장히 많이 모으셨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런 게 힘이다. 그렇죠. 어쨌거나 이거는 일반인들이 대부분 하는 것들은 아니고 사업이라는 특히나 스타트업,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기술을 만드는 스타트업이라는 건 일반인들이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얼마나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내가 품고 리크루팅할 수 있는지가 그 무엇보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전 중이가 엄청 훌륭한 창업자라고는 생각해요. 제가요? 갑자기? 올라웍스 때도 그랬고 퓨처플레이 때도 그랬고 리어월 때도 그랬고 그런 관점 안에서의 어떤 다른 뭐 한마디로 이제 꼬시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성을 이 얘기를 꼬시는지 해봅시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이성 할 만한 그 저는 사실은 제가 사람을 잘 꼬시는지 어떻게 사람을 꼬시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은 어떻게 보면 꼬셔진 사람들이잖아. 어떻게 꼬시는 게 잘 꼬시는 거예요? 사실 오영은 꼬셔졌다기보다는 이제 지원을 하신 거지만 그래도 이 퓨처플레이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10년 이상을 버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비전을 주는 혹은 뭐 이런 그 믿음을 주는 리더라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뭐 이렇게 야, 나 죽이는 회사 만들었으니까 너도 와서 돈 많이 벌어 이런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매력이 다 다른 것 같긴 해요. 매력이 다 다른 것 같고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유중이라는 사람만 놓고 봤을 때 제가 그 이제 꼬심의 매력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오래 버틸 수 있고 같이 오래 함께 하고 싶다라고 느꼈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너무 빨아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별론데 지금 방송에서 빨아준다가 뭡니까? 네. 아무튼 아무튼 근데 그런 힘이 있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엄청난 책임감으로 뭔가 이제 말보다는 실행으로 뭔가를 그렇죠. 정말 어려울 때 내가 다 책임지고 가는 거를 보여주시는 분. 사실 굉장히 과묵한 이렇게 말수가 적으신데 대표하실 수 있나? 그런데 굉장히 사업 잘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엄청 많죠. MBTI로 치면 극 I인데 또 경영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실제로 많이 존재하시는 것 같고 저는 두 분에게 느끼는 거는 지금 두 분이 각각 말씀하셨던 포인트를 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위께서는 정말 진정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저도 해주셨던 것 같고 오영은 정말 또 묵묵히 이제 책임과 수발러. 그 정도는 아닌데 네 그런 것들 좀 느끼게 하는 게 이게 복합적이 됐을 때 저한테 느껴지는 하나 귀결되는 감정이 뭐였냐면 자기 효능감 같은 거였어요. 네.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면 자기 효능감이 못 알아들어요. 이제 내가 정말 이 회사에서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바탕과 장치들이 아니었나? 뭐 이게 TMI이긴 합니다만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퓨처플레이를 제일 오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요? 오, 그래요? 최장 기간을 지금 퓨처플레이 이전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창업하면서 말아먹고 막 이렇게 네 풍파 있는 삶을 살다가 네 진짜 조직에서 뭔가 그 구성원으로서는 가장 압도적 최장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자기 효능감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특히 이렇게 비즈니스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나는 대표니까 내가 모든 거를 다 책임지고 끝장을 내야 돼. 그래서 본의 아니게 다른 분들의 일을 뺏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그 엔지니어로만 이루어진 팀,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대표님한테 여쭤봤거든요.
투자 받으실 때 그 돈을 통장에 넣거나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한 달에 한 번, 통장에 넣는 건 하실 수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봉급을 한 달에 한 번 봉급을 나눠드리거나 이런 걸 직접 하세요? 그러면 너무 당연하게 네 제가 직접 해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그거는 대표님이 전문성도 없고 대표님이 그 시간에도 하실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일이 많은데 그걸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채용 반드시 하셔야 된다. 물론 그 답은 제 주변에 그걸 할 사람이 없어요. 뭐 이거였지만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겠다고 했죠. 근데 이 대표의 무게, 내가 대표이기 때문에 빵꾸는 내가 다 메꿔야 돼라고 하는 순간 대표로서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오히려 자기 효능감을 느껴야 될 직원은 대표님이 내 일을 뺏어갔어요 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종의 메타인지 나는 이것만 잘하면 되고 이건 나는 못하는 사람이니까 맡겨야 돼. 이런 게 되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근데 아마 선아는 굉장히 많은 이제 채용을 원하는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해보셨을 때 대표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 모르는 소위 우리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에 대해서 문서로 적는 걸 이제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 그 잡 디스크립션 자체 쓰는 걸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되게 많이 들은 답은 이거였어요. 아니 제가 그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JD를 어떻게 제가 쓰나요? 뭐 이런 식의. JD도 아마 써드리는 것도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표님을 만났을 때 먼저 어떤 대화를 하세요? 최근에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주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투자 단계별로 조금씩 상황들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 후기단에 투자를 받으신 분들은 내재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스템을 조금씩 갖춰 가시는데 아무래도 조금 초기 투자에 계신 대표님들은 되게 막연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듣는 게 땡땡 회사 PO 찾아주세요. 아 그렇지. 땡땡 네카라 쿠베당토 팀장급 이상 뭐 HR, PR 전문가. 그런 거죠. 근데 그것도 되게 엄밀하게 보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네카라쿠베당토에 계신 PO님이 이 회사가 성장하는 데 기여한 바가 과연 그 저희 뭐 지분 가치로 기업의 가치로 막 한 5천억 시대에서 성장을 했던 분과 그렇죠. 10조 사이즈에서 성장에 기여한 분과 이게 능력치가 좀 다른 이건 되게 형상을 중요하다.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로 투 원을 잘하시는 분이 제로 투 원을 하는 회사에 필요한 건데 원 투 밀리언을 하는 성공한 분을 뽑으면 또 이렇게 잘 안 맞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이미 무대는 다 만들어져 있는데 무대 위에서 막 춤을 굉장히 그렇죠. 잘 추시는 분을 찾아달라는 표현으로 저는 이제 들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좀 말씀드리는 거는 오케이, 우리가 사람을 형상화하기 전에 우리는 과연 이 사람으로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좀 더 본질에 접근했으면 좋겠다. 좋은데? 진짜 좋은 질문이고. 훌륭하다. 그래서 좀 JD에 그게 충분히 녹여놔야 되고 그게 너무 또 과하게 우린 다 할 수 있어요라는 메시지는 좀 눌러줘야 되고 이런 밸런싱이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요새 막 이력서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건 뭐 제가 완전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제 감적인 통계로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카라쿠베 당토를 가시는 분들의 페르소나가 형상들이 인간의 형상들이 과거랑 이렇게 좀 축이 많이 옮겨가고 그렇죠. 네카라쿠베 당토도 대기업화가 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에 이전 시대 뭐 한 5년 전쯤에 뭐 네카라쿠베 당소에 들어가셨던 PO랑 지금 들어가시는 PO는 전혀 다른 사람들. 사실 5년 전쯤에 네카라쿠베 당토 들어가셔서 PO 되신 분들은 요즘 다 나와서 CEO를 그렇죠. 거기 나와서 창업을 하고 계시기도 네. 하고 제로 투 원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더 이상 이 회사는 제로가 끝났어. 나는 내가 제로를 찾으러 갈 거야. 되게 그냥 어쨌든 지금 계신 분들이 훌륭한 구성원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 확실할 터이니까 네, 채용을 워낙 잘하시고 그러면 저는 전략적으로 이걸 보자는 거거든요. 지금 네카라쿠베 당토로 옮기는 PO가 직전에 어디 있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훌륭하다.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네카라쿠베 당토로 가시기 전에 째핑을 해올 수 있는 거예요. 납치를 해올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저렴한 연봉. 아니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는데 스타트업 대표님이 무슨 HR 회사 대표도 아니고 그걸 통계적으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아 같은 분이 필요하시긴 한데. 그래서 뭐 저는 약간 에이전트 역할인 거고 그래서 그냥 농담 삼아 요원. 농담 삼아서 이제 밖에서 저는 이제 리버스 피칭을 하는 거죠. 이 회사에 왜 가셔야만 하는지를 부직을 하시는 잠재 채용 후보자님들께 투자 받을 때 대표님이 와서 하시는 거랑 거의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요즘 이제 스타트업 업계가 조금 좀 추이가 그래도 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창업가 분들은 그래도 이게 아무도 못 말리는 마약 같은 거니까 자기 사업을 뚝심 있게 하신다고 해도 스타트업에 취업하려는 분들은 좀 생각이나 멘탈리티가 많이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뭐
그 최근에 오늘 사실 들은 정보이긴 한데 오늘 이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관계자분들과 식사를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아무래도 뭐 정책 연구를 많이 하시고 통계도 많이 보시다 그렇죠. 보니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가장 큰 기여 중에 하나가 그 진짜 연구자의 시각으로 데이터를 뽑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을 맞아요. 되게 잘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스타트업으로 유입되려고 하는 주니어는 굉장히 눈에 띄게 줄었고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스타트업 업계 전체 씬에서 이탈을 하려는 노동 인력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늘었다. 근데 스타트업 업계에서 이탈을 하면 어디로 가나요? 대기업으로 이제 가나요? 그렇죠. 이제 약간 경력을 쌓아서 중견이나 대기업으로 이제 약간 옮겨가는 그런 현상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라고. 되게 슬픈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슬픈 얘기.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슬프고 이제 뭐 이제 채용을 지원하는 제 입장에서도 아, 이 생태계가 좀 더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많이 유입시키고 많이 이제 머무르실 수 있게 이 생태계에 좀 더 기여하실 수 있게 그런 문화들을 조성해야 되는데 아, 저희도 이제 투자 하우스로서 어쨌든 좀 책임감이 좀 있지 않나? 그런 구직자분들 좀 더 접촉면을 넓혀서 그러네요. 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 이런 거 많이 경험했는데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약간 스타트업 업계가 좀 더 폐쇄적이 됐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예를 들면 스톡 옵션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고 언제 부여받을 수 있고 어떻게 이게 그 재무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혹은 적당한 스톡 옵션은 어떻게 요구하고 받으면 되는지 같은 게 되게 이게 암암리에 족보처럼 이렇게 너만 알아 뭐 이렇게 되지만 뭔가 이렇게 양지에서 공유되는 정보가 또 아니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건 공유보다는 결과가 많이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친구들이 야 나 스톡옵션으로 강남에 아파트 샀어. 이게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는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긴 한데 의외로 진짜 스톡 옵션만 받아서 100억 이상의 돈을 버신 분들이 꽤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란 게 제가 그 삼성증권 고객인데 저희 PB님이 딱 그 스톡 옵션으로 돈 번 젊은 부자들만으로 펀드를 만들려고 한다. 그 자기 고객 중에 굉장히 많다. 근데 이런 분들이 너무 이제 신생 부자라서 내가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모르겠네 좀 가르쳐 달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게 또 재밌는 게 큰 회사 예를 들어 크래프톤 상장을 하면 우르르 나오는 거야. 근데 또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거지. 야, 삼성증권 그 PB님이 훌륭해. 그럼 또 우르르 몰려오는 거야. 근데 이런 일이 없잖아요. 보통 부자는 이렇게 뜨문뜨문 나오는 거지 우르르 부자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우리나라에서 일단 조용히 하고 겸손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문이 안 나는 것뿐이지 저는 어떤 방식 중에서도 가장 건강하게 20, 30대에 그래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런 스타트업의 성장과 함께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잘 공유는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스타트업의 매력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다 로우리스크 로우리턴일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템플릿이 스타트업이다라는 것 자체가 안 알려지니까 그러니까 마치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의대를 못 가게 됐을 때 그럼 난 뭘 전공할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대기업이 신입을 안 뽑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런 걸 알리는 것도 저는 되게 우리 역할인 것 같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어딘가에 모여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어디 모여 있어요? 그건 절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대학에 있는 컨설팅 동아리나 창업 동아리나 이런 데랑 되게 좋은 관계 많이 맺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좀 밀도가 높지 않나요? 아무래도 이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젊은 층의 분들이어서 네, 서로의 밀도도 굉장히 높고 이 업계에 대한 뭐 열의도 굉장히 높으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아주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뭐 구직자 정말 평균적인 구직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나랑 좀 멀리 있는 거 아닌가? 그거는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뭐 진짜 유니콘 같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다. 옛날에 그 장병규 대표님이 카이스트에서 막 코딩 캠프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카이스트 후배들을 창업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컨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낙담하셨다가 갑자기 친구들이 자기 창업하겠다고 막 연락이 와서 이게 왜 그러냐 알아봤더니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스타트업에 들어갔다가 회사가 인수가 되면서
갖고 있던 지분으로 BMW를 하나 뽑은 거야. 그 차를 타고 막 교내를 돌아다닌 거야. 그랬더니 내가 지구는 못 살잖아. 쟤 나보다 학점도 낮은데 BMW를 탄다고? 그래서 막 창업에 눈을 떠가지고. 근데 그런 경쟁심이든 부러움이든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건 그런 또래 집단에서의 롤 모델이 전 되게 중요한 것 맞아요. 같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제가 옛날에 뭐 올라옥스를 엑시시키고 그거는 진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고. 아직도 회사가 되고 있긴 하잖아요. 또 중인 케이스가. 네? 저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50대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20, 30대 분들이 암암리에 그런 빅엑시스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좀 더 무대 위에서 얘기도 하시고 자기 경험도 공유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창업 여기 뭐 저희 어디언스 중에서 창업자 예비 창업자들이 되게 많으실 거니까 네. 어떻게 초기 멤버들을 모으냐. 코파운더들을 모으냐. 아 이게 진짜 제로투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네. 뭐부터 해야 되냐? 두 번째는 이제 회사가 조금 운영이 돼. 그러면 어떻게 좋은 사람들을 리크루팅하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영을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뭐 때로는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뭐 정리하거나 뭐 다른 방법으로 뭔가 인력 구조를 뭐 변경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처음 거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최근에 제로투원을 한 사람으로서 근데 굉장히 좀 약간 성공적인 사례 아닌가요? 중의 사례는?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더 시간이 가봐야 지나봐야 되는구나. 아는 겁니다. 아니면 일단 모였으니까 모인 것 자체는 뭐 모인 것까지가 성공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되게 많은 그 예비 창업자분들 혹은 뭐 막 창업하신 분들이 고충 처리 상담을 많이 하는 건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데 이렇게 두 번째 사람을 끌고 오는 것부터 생각해 보자고. 이게 제일 넘버 원이니까. 그러면 어필할 수 있는 게 결국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우리 회사가 할 일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는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가슴 뛰는 너무 하고 싶은 일인데 이 사람도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와인 아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특히 이제 이공계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출신 분들이 매력 발산의 훈련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면은 이분이 만들려는 것도 너무 매력적이고 이분도 은근한 매력이 있는 분인데 한 번도 그거를 좀 극대화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 옛날에 미국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너드들을 자 이렇게 뺑뺑 돌아간 안경수, 안녕하세요 이런 너드들을 분칠을 시켜가지고 되게 잘생긴 미남으로 만들어서 미녀들하고 소개팅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드 앤 뷰티라고 뭐. 아세요? 알아요. 프로그램 알고. 너드니까 봤겠지. 전 너드가 아니었죠. 뷰티였죠. 미국인이어서 물어본 거예요. 뉴욕을 누비던 뭐 anyway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 잠재되어 있는 매력을 발산을 해야 그러니까 영혼까지 긁어 모아서 이렇게 발산을 해야 정말 첫 번째 코파운더가 이제 찾아지는 건데 근데 그거를 노력을 안 해보니까 못하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냥 같이 창업할 사람이 아니더라도 친구는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가 진짜 없으면은 뭐 여자친구건 부모님이건 형제건 저는 비전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나는 진짜 공학 박사라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도 일단 첫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을 전혀 문외한이 우리 부모님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는 연습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편적인 거에 기대지 않으면 전혀 매력이라는 게 생겨나지 않거든요. 왜냐면 내 전문성의 그 전문적인 논문을 발표할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은 안 모일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는 진짜 비즈니스 가이도 있어야 되고 프로덕트 가이도 있어야 되는데 테크 가이만 득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냥 피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야 그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내가 그거 할 능력만 있으면 너랑 일하고 싶어. 할 때까지 좀 갈고 닦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랬을 때 솔직하게 이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일이 매력적이라면 나랑 이 일을 하고 싶어? 너는 몸에서 냄새가 나서 일하기 싫어. 그러면 좀 한국 찝찝하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잘 안 해요. 그런가? 아니, 진짜 친한 친구면 해줄 수 있겠지. 그걸 이끌어내야지. 너는 너무 독설가야. 넌 너무 말을 세게 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안 와. 그러면 적어도 사람을 모을 때는 좀 따뜻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고. 그래서 그 노력을 일단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제가 되게 많이 권하는 건데 목팀이라고. 우리가 목업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업이 나무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목 일업이 아니에요. MOCK 가짜라는 뜻이죠. 가짜 이 형상을 만든 게 목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팀이라고 하면은 가짜 팀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지금 5명은 필요해. 근데 그 5명이 이런 사람이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게 대체적인 잡 디스크립션이 나오는 거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아까 그 매력 발산을 해보는 요 스텝이면 저는 초기에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건 아주 기본적인 전제 조건에 되게 잘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이 오형 기억하실 것 같긴 한데 저희 퓨처플레이 3, 4년 전쯤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고 이제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별짓 다 했습니다.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때 그 당시엔 제가 신사업을 또 담당하고 맞아요. 있었어요. 그걸 오히려 사업화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창업에 정말 열의가 있는 분들을 쭉 다 모아서 가상의 이분은 CEO나 CSO를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맞아. CEO나 CTO를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다 이렇게 C레벨들을 이제 쭉 나눠 놓은 다음에 저희가 선별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목팀. 네, 그러니까 저희가 팀을 이제 어떤 기준으로 저희 가설하의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뭔가 활동 같은 거 행위들을 하게 했었는데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창업에 열의가 있는 거 다 너무 좋았는데 자기 욕심을 못 버리더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아이템만으로 설득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너무 강했다. 아마 이제 그게 매력에서 기인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정말 매력이 있었고 내가 정말 매력 있게 설득할 수 있었으면 그 팀을 아예 한 팀으로 싹 다 규합을 했을 납득했을 수 있겠지. 근데 그 매력이 다 고만고만하니까 서로 이렇게 백가쟁명하다가 부러질 수 있. 내게 맞아 뭐 이렇게 되는 결과를 한번 이제 본 적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CEO감 3명이 모인 팀이 드림팀일까요? 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정도 리딩하는 사람과 어느 정도 수동적인 사람이 더 좋은 팀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꿈꾸는 게 만들어져야 돼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나는 뭘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행복하게 일하고 싶어. 내 재능을 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만났을 때 드림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는 게 다른 거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꿈을 지지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전문성을 지지하는 합이 맞는데 둘 다 꿈이 큰데 다른 방향이야. 그럼 맨날 싸우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그 실패는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가 절대 아니죠. 이 적당한 능동과 수동을 섞었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맞아요. 네. 지금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 잘할 수 있는 그럼요. 건가요? 더 잘할 수 있는 배움을 계속 3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네. 이 포지션을 가기 위한 그럼 빌드업이었다. 밑밥인 거야? 네. 빌드업이었고 진정성 받고 하나 더 올리면 간절함이라고 저는. 간절함. 그러니까 저도 진정성은 있는 사람인데 나가면 내가 해야 돼. 저는 진정성 있는 사람이지만 부정할 수 그게까지 없네. 그게까지 간절하진 않고